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뭐 예. 수사 대상도 너무 많았는데 한 2개 정도로 줄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었던 제3자 추천 방식도 집어넣겠다 뭐 이런 건데요. 아까 나가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별로 이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실 의원님이시니까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벌써 뭐 2번인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예.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3번째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뭐 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수정안이 말이 뭐 제3자 특검이지 사실상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네. 예. 그것도 비토콘까지 갖고 있어요. 그 비토콘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부결되었던 그 특검 법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2번이나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네.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을 찬성을 해줄 리가 없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더 그런 거일 것 같고 근데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거는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덜어낼 예. 것인가에 있지 않겠어요? 네. 14일 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그 선거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또 특검 법안을 내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하는 그 속셈은 아마 여당 내 분열을 좀 노리는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게 시기상 뭐 특별감찰관을 논의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좀 날짜를 잘못 잡은 걸까요? 타이밍을? 글쎄 일단은 뭐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털어낼 수가 있다. 예. 즉 그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그런 대전략 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상병 특검하다가 그게 뭐 제보 조작이다. 무슨 구명 로비가 없었다. 뭐 이렇게 다 밝혀지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 속 들어가고 지금은 아예 얘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나오는 거예요. 김여사 특검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자기들이 1년 8개월간 자기들 집권 시기에 수사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김여사 특검으로 강행 통과시켰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또 민노총하고 좌파 시민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일대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뭐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니까 갑자기 또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발의해서 원내투쟁으로 지금 또 다시 또 선회를 한 거예요. 예. 장애투쟁을 가다가 또 원내투쟁으로 다시 또 선회를 한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발생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국회는 민생도 없고 경제도 없고 안보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라이언 일병 구하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밖에 없는 예. 예산 국회이기도 하고 뭐 미국 대선도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 대비하는 법안도 좀 필요할 텐데 일단 계속 특검법 얘기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 선거일을 앞두고 이게 뭐 장외로도 나갔고 뭐 구명 로비에 구명 전에 한창인데요. 의원님이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이번 주에 있을 선거법 위반 사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기록을 본 상태가 아니어서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선거법 위반이요. 있고 위중교사 또 네. 선고가 있잖아요. 저는 뭐
그 두 가지 사건 다 모두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당선 무효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형을 2년 했죠? 예, 양형량에서는 예. 가장 많이 했는데 예.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이 이제 벌금 80만 원형 얘기를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논란이신 것 같아요. 글쎄 그거보단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누구나 뭐 예상하는 건 자유지만은 우선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벌금 80이다 100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문가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예. 재판관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최소한 우선 뭐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은 뭐 당선 무효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 재판 생중계하자 이렇게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거는 뭐 모든 의원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직 재판부에서는 결정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원래 재판은 생중계한 전례가 없었죠 그 전에.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마 생중계가 생중계된 됐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네. 미국도 재판은 생중계 안 합니다. 생중계까지는 안 합니까? 예. 안 하는데 저도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네. 찬성하지 않은데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무죄를 자신하고 있고 뭐 또 정치 탄압받는 양신수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생중계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뭐 본인이 무죄를 자신하고 있고 떳떳하면은 굳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만 생중계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은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또 무죄 동영상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무슨 최고위원께서. 예. 네. 무죄 동영상. 예. 그런데 또 재판 중에 인권 탄압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유죄 선고 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거하고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볼 때하고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직접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범죄 사실이 낱낱이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네. 이재명 대표가 너무하네.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으로 돌아올까 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여야에서 조금 이제 다투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받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예. 그거는 제가 뭐 네. 뭐 사법부의 영역이고 판단이니까. 네. 뭐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지. 예. 뭐 정치권에서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재판부를 압박을 압박하는 넣을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이 특검법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반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서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 간에 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마찰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네. 보기에 뭐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같은 뿔에서 나온 그렇죠. 같은 당이나 네.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입장차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아 역할. 예. 역할을 좀 나눠 놓은 건가요? 예. 그 자기들끼리 그냥 뭐라 할까 이거 자기들끼리 뭐 장군 몽군 하는 거죠. 예. 장군 몽군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탄핵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이 우리 당을 향한 뭐 전투에서 선봉대 역할을 한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은 본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 본대 역할을 조금 더 강성인 선발대가 나서서 얘기를 해놓으면 뒤에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마지못해서 뭐 따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예.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일 뿐이지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른 점이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시는 여권 이제 여당 의원들께 계속 여쭤보면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당내 어떤 이제 갈등도 조금 봉합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게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좀 나올 거잖아요. 뭐 예.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우리 정부에서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없어요. 네. 다만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을 발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 여야에서 5대5로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지금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발족을 못하고 있죠. 예. 결국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직무유기죠. 네. 법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 안 하면 그 직무유기죠. 예. 사실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거하고 특별감찰하고 그래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결시켰는데 굳이 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받겠다는 거죠. 예, 그 설득할 책임도 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북한 인권재단이 발족 못하는 정치적 책임도 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왕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한 거면 이제 그 연계 없이 하기로 한 거면 뭐 그것도 이제 제대로 해내야 되고 예. 북한 인권재단 있어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반드시 예, 관찰해야 우리도 그게 된다. 뭐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예. 지금 뭐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유난 갈등이 좀 잠잠해졌다, 뭐 봉합 수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친한계 쪽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뭐 지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요구가 수용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데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입니다. 이게 뭐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미애 의원도 단체방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쓰지 않았다는 거고 뭐 당 법률지원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원님들은 왜 이걸 좀 당무감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글쎄 법률지원단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아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유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네. 일단 당정 갈등이 좀 봉합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안타깝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요구가 커서. 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런 뭐 소문과 추측이 되어지면은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뭐 저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몇백 건인가 몇천 건인가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향한 뭐 쌍욕이라든가 동료 의원에 대한 무슨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비난이 있었다 그래요. 예. 욕설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 지도부는 먼저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어떤 분쟁의 근원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밝혀줘야죠. 예. 이거 누가 했는지 그냥 뭐 없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욕설이 있었다 그런다면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대표를 반대로. 향한 비난 글이었다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당무감사를 지금도 늦었죠. 바로 당무감사를 실시하면은 바로 뭐 진위가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 했고 누가 안 했고 간에 예. 누가 이런 욕설을 했고 안 했고가 바로 밝혀지거든요. 이건 뭐 그 써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만약 이게 허위사실이었다. 지금 뭐 허위사실이 유포였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법적 조치를 당해서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일단 확인해 봤을 때 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다 글쎄 동명이.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당무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면은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이렇게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요걸 가지고 뭐 당무감사를 들어가고 뭐 당무감사를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건 좀 그거는 어떨까요? 예. 그거는 그대로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당내에 이런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런 뭐 대통령이나 동료에 대한 이런 욕설이 난무하고 예. 또 그것이 뭐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저게 등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 게시판에. 예. 그러면은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 뭐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감사 빨리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인재풀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래서 연말 전에는 아마 인사 개편이나 대통령실 개편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뭐 박정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치인 출신 총리가 거론된다라고 하면서 뭐 실명을 좀 언급을 했어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뭐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실제로 좀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의원님이 박정원 더 의원이 잘하실 것 같은데, 예. 박정원 의원이 거명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또 그 총리직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박정원 의원께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 정보력에 저는 놀랄 뿐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정보력에? 없어요.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예.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놓고 지금 뭐 인물 검증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정보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순방도 있고 미국 대선 예.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접점이나 이런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당장 뭐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대통령실 그 내부에 다 서로 뭐 아니라고 했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일부 좀 여사와 가까웠다는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들이 있었잖아요. 뭐 스스로 이제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던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명백한 비사실이다가 명백한 무슨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참모인데 그 사람들을 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구체적인 비사실 없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놓지 않고 자른다 그런다면은 저는 지휘권이 확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리더십 확립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 외부 사람들 눈치만 보지 누가 자기 소속 기관장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옥석을 가려서 처리하리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처음부터 대통령 사람이었던 사람이.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사보다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좋아하고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아서 다 발탁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네. 뭐 여사하고 처음에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은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뭉뚱그려서 뭐 여사 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인사권자 판단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드러난 걸로는 그 2022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당시에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취임식 전날이니까 뭐 통화한 게 나오기도 했고, 당시에 뭐 이준석 당시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이 재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명태균 씨가 뭐 개입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경선이냐 뭐 단수 추천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던 시기였나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선거는 당대표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고 예. 당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이 올라옵니다.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면은 예.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서 최고위원들이 다수가 이거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낼 뿐이지. 뭐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예, 예. 아니 대통령 이제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어떤? 아니 뭐 이렇게 특정 후보자들을 반려시키고 이런 부분은 몇 사람들이 있었죠. 예. 당시에 이제 당대표 중심으로 좀 돌아가던 상황이라. 선거는 당대표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이고 당대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당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글쎄 그럴 수 있는... 저한테는 무슨 선거와 관련돼서 의견을 저한테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당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